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공사를 중단한 지 40여일째 접어든 둔촌주공 재건축에 서울시가 강제 개입하는 내용의 중재안이 조합 집행부에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쟁이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라고 국토부 입장까지 제시했는데, 이런 통보는 이와 상반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시된 중재안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울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를 준용한 것으로, 그 핵심 쟁점인 2020년 6월 25일에 체결한 변경계약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서울시가 중재한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된 것이 역시 변경계약의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말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공사비 적정성, 마감재 고급화, 도급재 변경권에 대해서는 각각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단은 공사비 3조 2천 원에 대해서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마감재 고급화와 관련돼서는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요구에 대해 미계약분은 조합과 협의하에 수용하고, 기계약분을 변경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하라고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재 변경권에 대해서는 시공사업단이 조합의 도급재 변경 요구에 수응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내용들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강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으니 역시 감독기관이구나 싶기도 하지만, 글쎄 이게 될까라는 의문 역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두 번째 제안을 살펴보면,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과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 및 재개 등에 따른 손실 비용을 조합이 인정하고, 시공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에 대한 것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사비 검증에 대한 것은 이전부터 해오던 재건축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두 번째 제안은 직접적으로 모두 조합원의 분담금 인상과 관련된 돈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합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을 보면 좀 의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를 검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과 수량 산출을 통해 적정한 공사 내역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만 한다면 공사비는 노력한 만큼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사비를 깎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그리 쉽게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지원에 대한 금융비용 손실 문제는 그동안 조합이 공사 중단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하면서 이로 발생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책임 여부에 따라 막대한 손실금이 누구에게 청구되느냐의 문제가 심각할 것인데, 이런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협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조합이 요구한 마감재 변경권에 대해서도 몰랐으면 몰라도 이미 지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되는 마당에 특정 업체의 기계약분에 대한 위약금까지 조합이 물어가며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누구는 이득을 보려고 일을 벌이는데, 누구는 그거 수습하겠다고 부담금 걷어 메꿔주려고 하는 모양새 아닌가 싶어 조금 우울한 기분마저 들게 하네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서울시가 세 번째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 조항이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면 조합은 중재안 제3항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토지주택공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 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돼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조합이 세 번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권을 LH에 위임하게 된다면 그날 이후부터는 조합의 마감재 변경 요구,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등 현재와 같이 공사 중단에 대한 요인이 깔끔하게 사라지게 되고 재건축 전문가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면밀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좀 있죠. 시공단의 경우 자기 밥그릇을 남에게 건네주고는 거기서 구걸하며 얻어먹게 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걸 좋다고 합의할 일도 없거니와 조합의 경우 새로운 사업 대행자가 전권을 행사할 경우 지금 있는 감리원과 중복된 업무를 할 뿐더러 대행자 운영을 위한 비용은 또 얼마나 더 분담금으로 내놔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LH 직원들 차명으로 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 다닌다고 하면서 공부도 못한 것이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이나 하라는 막말까지 한 곳. 자기들 이권 챙기고 얼마나 열심히들 노력한 집단입니까? 더군다나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무르듯이 지나가겠다고 예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그런가 봅니다. 그 옛날 분노했던 일들 벌써 잊어버린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둔촌주공같이 뜯어먹을 것 많은 이곳을 또 한 번 해쳐드시라고 냅다 바치겠다는 말을 다시 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LH 직원들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된 몇몇 사람들이 또 어딘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우리 선량한 조합원들은 수억 원의 분담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을 조합원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기억을 살려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중재안을 통해 시공사업단이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건 역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고는 더 이상 시끄러우니 적당히들 하고 마무리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다 사고사업장 관리하기도 힘드니 LH 사업 대응자에게 돈 주고 고용해서 더 이상 서울시 담당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어떨까요? 서울시가 원하는 것처럼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사실 조합은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좀 껄끄럽기도 했는데 이쯤에서 적당한 명분도 생겼으니 이 기회에 모든 것을 덮어버리자는 생각에 적극 협의하지는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 시공단은 LH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공사비도 적정하게 올려받을 수 있고 금융비용과 추가, 부대비까지 얹어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버티다 법무팀 조언에 따라 계약서 다시 쓰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러모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둔촌주공 공사 중단의 핵심이 아직 뭔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야 공사 변경 계약이 원인이 되었고 마감재 변경권이 공사 중단에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선거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둔촌주공에 많은 헛바람과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그 평당 분양가 2,9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내놓던 조합이었는데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라는 정책 발표만을 기다리면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입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중에 발표한다는 분상제 완화가 시행되기만 하면 그동안 수억으로 올라버린 조합 분담금을 일반 분양분으로 한 방에 까버릴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할 조합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오늘 6월 2일 저녁에 벌써 시공사업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내용 확인해보니 역시나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마감재 고급화와 사업 시행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그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강제 조항 등에 대해서 시공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돼야 그런 강제 조항을 합의서에 무심한 듯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무리한 조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 효과 없이 시간만 또 흘러갈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에 이미 결정해버린 코디네이터 자문 의견을 재탕만 할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섰고 부동산 추세가 바뀐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서 힘들지만
공사 재개를 위한 단기적인 합의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같은 중장기적 합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조합도, 시공단도, 또 분양을 기다리는 일반 분양자들도 모두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둔촌주공 사태가 원활히 잘 합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